또 이상한 것이 이게 특검의 수사의 잘못인 건지 김건희 특검팀의 무능한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고 당시에 수사검사로 파견됐던 그 현장 검사들에 대한 비판도 많지만 재판부에서 이를테면은 형량을 깎아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기각을 하거나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이른바 무죄 공소기각 릴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편승을 하게 되면 또 황당무계한 공소기각하고 황당무계한 공소기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 가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막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이지요. 네. 우리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예성 같은 게 공소기각하면서 일부를 공소기각하면서 특검 수사범죄 안 들어갔어. 네. 너희들이 특검법 만들 때 이거 수사범죄 없었거든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그 법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걸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네. 16호에 이 위에 있는 것을 수사하는 과정 속에 인지된 것. 예. 그게 인지된 것이라고 돼 예.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소고발된 것. 이렇게 다 넣어놓고 근데 이것을 하다가 수사하던 자들이 수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 왜냐면 관본권 띠지 같은 거 이렇게 네, 분실했잖아요. 그랬죠. 예. 이런 것까지 싹 다 넣어놨거든요. 네. 그런데 마치 이거 수사범죄 안에 안 들어가거든. 이러면서 공소기각을 시킨다고요.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죄송합니다. 특검이 항소해서 그다음 항소법원이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대법원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으로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박영재 예. 법원행정처장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예, 그때 제가 물었어요. 예. 기습 질문했죠. 예. 그래서 박영재 잘 나왔어요. 박영재 그 법원행정처장은 그 파기환송했던 주심이죠. 판사죠. 예. 예,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이 소부에 배당될 때 그때 주심 판사입니다. 네. 주심 대법관인데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하면 무조건 이건 무죄예요. 예. 그걸 다 제끼고 이걸 이제 조희대가 그 전원 합의체로 싹 끌어올리죠. 예.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에 왔길래 예.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님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불법이라고 얘기를 못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예. 불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개떼처럼 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런 걸 질문하고 박영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생각을 왜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다 불법이어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또 막느라고 예. 국민의힘이 개떼처럼 달라들었는데 어쨌든 아니 이제 근데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는데 왜 개인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법원의 건 이름으로 답을 못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특검이 불법이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건 위헌이다 예. 라고 했기 때문에 무혐의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이라고 얘기한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불법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예. 다음 날 출근 시간에 어떻게 보느냐 그랬더니 절차가 맞는지 보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단 네.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비상계엄을 친 그날 전부 다 모여갖고 대책회의를 하면서 했죠. 이 대법원은 군사법원으로 모든 것을 인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엄사령부로 그래서 대책회의를 한다. 이게 보도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 만약에 조희대가 이건 위헌이에요라고 법원에서 정리했다면 박영재는 개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없지요.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 개인 생각으로 아주 더듬거리면서 불법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두 가지를 찾아낸 거죠. 우선 불법이라고 말한 자의 판단, 네.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이걸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예. 걸 찾아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위헌이라고 얘기했었다라고 하면서 무혐의를 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요. 다시 한번 수사해야 될 일들이 종합특검에서 또 나와야 되는 것들이죠. 당장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특검 2차 종합 특검이 이제 출발하기 때문에 네. 그 지금까지 미진했던 그 대목들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고 수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예, 사실상 다시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도 김건희 특검도 그 경우에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면죄부를 주고 떠난 거 아닙니까? 면죄부를 주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조은석 특검이 네, 본인은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 네. 임무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이 바톤을 넘기겠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본인이 그냥 그 종지부를 찍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조희대 봐주고 넘어가 버린 건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딱 찾아냈잖아요.
조희대는 위헌이다라고 안에서 내부에서 벌써 얘기하고 그렇게 정리했다라고 했는데 박영재가 네. 위헌이라고 얘기했으면 그렇죠. 왜 제 개인 생각이 불법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그걸 마저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근거가 돼 나가는 거고 네. 좀 더 수사해서 증거들도 더 확보해야지 되는 예. 거죠. 예. 의원님 주말 사이에 네. 촛불 집회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동에. 분위기가 네. 어떻든가요? 촛불 집회 조희대 탄핵이 네. 조희대를 탄핵하라가 기본 슬로건? 그 슬로건입니다. 예. 조희대를 탄핵하라. 예. 모든 부분은 조희대에게 맞춰져 있다. 예. 조희대를 탄핵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그것이고요. 그 내용은 지금 여러 가지 뭐 내란 전담 재판부 하는 과정 속에서 영장 재판부를 보니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계속 기각하는 네, 일들 네.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넘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촛불에서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예. 정치권 이걸 받아서 탄핵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차곡차곡 더 차가 나가야 되는 거고요. 네. 설날 바로 직전이었죠. 토요일이었는데도 네. 많은 시민들이 모였고요. 많은 시민들은 아주 즐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죠. 비상계엄을 이끌어내는 과정 속에서도 네. 그 윤석열의 잘못을 계속 지적해왔던 촛불들. 그런데 더 많은 촛불들이 계셔서 제가 같이 힘을 싣고 그러고 왔습니다. 댓글창에도 예. 댓글창에도 왜 민주당은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는 건가요?라는 댓글이 올라오네요. 네, 제가 지도부는 아닙니다. 아니 진짜 아니, 그 탄핵을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조희대 탄핵을 해야 됐을 시기가 있는 거죠. 지나가 버렸어요. 파기환송했고 그리고 제가 4인 회동을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다. 4인 회동하기 전에 예. 조희대와 윤석열 간의 미략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디 증거로 남아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예. 이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요. 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입이 근질근질해서 하게 된 거거든요. 그 얘기를 의원님이 들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예. 얘기를 듣고 예. 그 얘기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얘기한 사람 얘기를 듣고 또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것이 나왔고 네. 그다음에 한덕수를 옹립했잖아요. 그렇죠. 한덕수를 옹립했잖아요. 옹립하지 않 이재명 파기환송 시켜서 우리 후보 날리고 한덕수를 옹립하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렇죠. 예.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조희대와 한덕수 예.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 예. 뭐 전부 다 관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꼭 끝까지 가야지 되는데 확인해야죠. 예, 그리고 파기환송할 때 8만 페이지 안 읽었잖아요. 예. 종이 기록으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법 위반이에요. 그 출장 가신 분도 있었잖아요 그때. 출장 14박 15일을 저 멀리 간 거 저희가 찾아냈잖아요. 그렇죠. 저희 방 단독이에요. 예. 그다음에 마용주 예. 그분은 뒤에 왔잖아요. 예. 뒤에 임명돼서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걸 전산 기록으로 봤다고 또 발뺌을 했어요. 그럼 전산 기록이라고 하는 게 있느냐? 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놔라. 대법관실에 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기록 내놔라 그랬는데 예. 안 내놨잖아요. 예. 그래서 대법관실에 갔어요. 그래서 예. 대법관 방 구경 갔잖아요. 예. 가서 제가 딱 보니까 이 접견실에는 종이 기록이 하늘만큼 쌓여 예. 있어요. 그곳에 이 이재명 관련한 종이 기록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이 프린트를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럼 전산으로 줘야 되잖아요. 예. 제가 물어봤죠. 예. 거기 있는 비서실에다가 예. 대법관님께 전산 기록을 어떻게 줬느냐. 예. 자기는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 또 그 연구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관한테 또 갔죠. 예. 그 대법관님한테 어떻게 된 그 거냐? 연구 기록 줬냐 그랬더니 자기는 민사 담당 연구관이라 형사 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형사 담당은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냐? 그 방에 없다는 거예요. 형사 담당 자체가 없다. 네, 그 방에는 없다. 그러니까 다르게 연구관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럼 그거를 올려보냈어. 근데 혼자서 그걸 그렇게 보겠냐고요. 예. 그 7만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것은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간단하게 보고 끝냈다 이들은. 그럼 이건 불법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법원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런 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파기환송은 이틀 만에 판결을 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전원합의체로 올라가서 파기환송된 사례는 전원합의체로 올라가서 파기환송된 네. 사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고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란숙의 윤석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파기환송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조희대에 대해서는 불법과 예. 위헌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서영교 의원님의 판단이신 거고요. 아니 저는 누구든 위법하고 위헌한다면 네.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게 탄핵의 대상이라면 그런 탄핵의 예. 대상을 가야지 되는 거고 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 기각시켰잖아요. 이상민 탄핵 기각시켰잖아요. 다 기각시켰는데 다 증거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지금은 수사한 과정 속에서 증거가 엄청나게 나왔을 거다. 저렇게 판단하고 네. 향후 특검이 더 증거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희 취재 편의점도 오늘 내란숙의 윤석열 네. 재판이 있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네. 사형 때려야죠. 사형 때려야 되는데 네. 사형 안 나올 것 같아서 불안하시다. 그러니까 두 양쪽을 놓고 있을 것이다. 음. 아니 이건 좋게 얘기고 네. 전 이것도 없을까 봐. 아. 그게 걱정인 거고요. 무죄? 무죄 가능성은 없다라고들. 무죄를 때릴 수가 없죠. 예. 때려서도 안 되고요. 예.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황당무계한 구속 취소의 사례를 보았잖아요. 예. 파기환송의 사례 봤잖아요. 이틀 그렇습니다. 만에. 예. 이 대한민국에서 역사상 한 번도 없는 일을 봤잖아요. 예. 그럼 올 수 있다. 그 일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압박하고 문제 제기해야 된다. 예. 헌재도 똑같았어요. 양쪽에 두 개의 그 연구관들이 두 개의 그 결정문을 써놓고 두 개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때도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희 광화문에서만 집회했잖아요. 헌법재판소 앞에 가봐야 된다. 무슨 일이 있는지. 네. 아무도 안 갔어요. 왜 헌법재판소 앞에서 집회를 하면 예. 안 되니까. 예. 우리는 불법을 하지 않으니까. 예. 근데 제가 가봤단 말이에요. 예. 법사위에서 갔어요. 예. 구구가 잔뜩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 바로 앞에다가 천막 쳐놓고 계속 마이크를 잡고 기자회견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제안을 해서 법사위가 처음으로 거기 가서 기자회견하러 갔다 너무 무섭더라니까요. 다 쳐다보고 있는데 예. 저도 고개를 들기가 어려웠어요. 어. 그래서 욕도 디립다 먹고 다음날 제가 의원총회에서 이거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갔다가 거기서 달걀 세례를 맞고 근데 저희가 그때 제가 법사위 기자회견하고 박범계, 서영교 뭐 다 아까 김승원 네. 김승원 의원은 아니었군요. 예. 다 가서 한 다음에 나오면서 우리가 경찰에 전화했죠. 저기 왜 와 있냐. 물려라. 물려라. 이거를 모든 의원들이 다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못 물렸죠. 근데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하다가 계란 세례가 오면서 그게 물려지기 시작하고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귀마개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무서워요. 예. 여론은 밖에 있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광화문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그걸 치우고 나서 이 사람들도 다시 제대로 재판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광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취재 편의점도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네. 현장에서 2시부터 집회가 있고요. 촛불행동의 집회가 있고 저희도 1시 반부터 라이브 방송을 계속하면서 내란숙의 윤석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또 들어와서 저희가 스튜디오에 와서 또 해설 방송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역사가 이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완전히 출렁이는 그런 위중한 상황에 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해괴한 판결을 또 해버린다면 그때부터 전국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 회개하죠, 설마- 진짜. 예. 진짜 이 안심할 수가 없는 지기현 판사의 과거 이력, 구속 취소 이력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구속 아, 취소 이력에다가 재판하는 과정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측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판사들이 저마다 다 제각각 판결을 하고 물론 의롭게 재판을 하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가 있긴 합니다만 그밖에 다른 판사들은 뭐 계속 왜 저렇게 깎아주지? 왜 저런 왜 걸 공소 가지고 기각이 기각을 가능하지? 하지? 이런 의문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인 거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지금 59분이지만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X를 통해서 연휴 내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계속 설전을 했는데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왜 이렇게 이걸로 다주택으로 돈 벌게 만든 정치인이 사회악인 거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말씀에 여론조사나 이런 것만 봐도 기대하고 있는 네.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실은 부동산
많은 자금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뺐어. 네. 갈 곳이 건강한 투자인 주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갈 곳도 마련해 놓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부가가치를 생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라고 네. 만들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거 공급 하면 돼요. 제가 저희 지역구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지역은 2030년까지 4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차곡차곡 너무 잘 진행되고 네. 있어요. 재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사가정역이 있어요. 거기에 그 땅 주인은 몇백 명 안 되는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1,500세대거든요. 예. 땅 주인이 몇백 명 안 된다는 건 땅 주인이 건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갖고 있고 월세 받고 있어서 부자로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개발하면 날라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예. 전부 다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자기네가 재개발에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저희는 90% 동의율 내년에 이주합니다. 네. 그러면 200 몇 세대가 다시 지어져서 1,500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거기에 공공임대,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무주택자를 위한 임대가 쭉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인프라를 구축하고요. 네. 그러면 마을 전체가 달라지고요. 이런 식의 주거 공급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곳곳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는 제가 용산에 갔다 왔거든요. 네. 국제 업무지구에 만호를 듣겠다고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 오세훈하고 전부 다 발목 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 국제 업무지구를 지어 그리고 그 위로 또 주택을 지으면 주택과 공급과 이런 게 같이 어우러지면서 최고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현장을 보고 왔어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네. 거예요. 그건 대통령이 하고 서울시장이 마찬가지로 이 용적률을 높여주고 분담금을 낮춰주고 빠르고 안전하게 한다. 이게 제 소신이거든요. 네. 근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게 청년 안심주택 근심이 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청년 주택을 지으면 서울시가 사줘야 돼요. 네. 사주질 않는 거예요. 사주는 돈도 아주 삭감을 해버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인수를 안 해요.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근심으로 떨어지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감을 갖고 해야지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장동혁 대표가 발목을 잡고 사실은 보면서 다 불편하죠. 네. 집이 여섯 여섯채야? 할머니 거 빼고 네. 근데 그 할머니 것도 보니까 좀 달라? 네. 이렇게 되는 그 거거든요. 어머니 거기 안 사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네. 끊임없이 뭐 그 노모 메시지를 올리는 거 정말 하는 거 맞냐? 뭐 쿠팡인지 찐빵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왜 대통령한테 욕 먹고 그래 이렇게 비판을 저는 이제 들었다는데. 보수도 합리적인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장동혁 주거 공급한다고 하면 잘하십니다. 네. 그리고 투기성 이건 잡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방금 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메시지를 냈는데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만 한다. 예,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 예, 역사의 무게에 걸맞는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사형 그래야 맞죠. 네. 전두환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들과 군인, 경찰, 대한민국의 별들을 다 우수수 떨어뜨리고 국민을 향해 총불을 겨누게 했어요. 그런 윤석열, 그게 자기의 재집권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김건희의 재집권을 위해서 그런 건지. 사법부는 정의로워야 하는데 최소한의 정의가 사형입니다. 직위원 재판부 조희대 대법원장 지금 그대로 두고 이 재판을 가는 것 자체가 아주 안타깝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일찌감치 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윤석열은 사형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할 일 서영교가 사형 선고되고 나면 사면 못하게 사면금지법 만들었고요. 법사위에서 사면금지법 바로 논의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고요. 네. 네, 또 재판 끝나면 또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